유니스서 전략 컨설턴트를 모셨습니다. 오늘은 모빌리티, 전기차 얘기를 주로 할 텐데요. 유니스서는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제일 똑똑하고 또 제일 그 모빌리티를 잘 아는 분들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독자 여러분들께 유니스서를 아주 기쁘고 영광스럽게 소개합니다. 유니스서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너무 과찬이셔서 문들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정말. 예, 저는 지금 HP에서 전략상장 시니어 매니저로 일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현대기아차그룹 미국법인 이외 다른 모빌리티 사업 관련한 컨설팅 미국에서 수행했었습니다. 여기 실리콘밸리에서 더메이크 대표님 다른 팀원분들 또 많은 훌륭한 엔지니어분들, 투자자분들과 여러 가지 의논을 하고 서로 토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여서 저로서도 많이 배우고 있고요. 어젯밤에 대표님께서 이런 기회가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한번 전략 컨설턴트 입장에서의 뷰를 한번 소개하는 것이 어떨까 우리 더메이크 구독자분들과 좀 편안하게 쉐어하는 기회일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이렇게 조인하게 됐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은 지금 실리콘밸리에 제일 화제가 되는 기업은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760% 올해 주가 성장을 이뤄냈어요. 하지만 뭐 테슬라가 뭐 버블이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전기차하고 배터리 관련 주가가 급등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주식 시장만 보면 이거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가 온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 우리가 미국에 있는데 미국의 실제 상황은 어떤지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이제 마켓에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제 간단히 공유를 좀 해드리면요. 주식 시장만 보면 매우 가까이 와 있는 것 같고 매우 친근합니다만 아직도 사실은 마켓 전체 관점에서는 굉장히 초기 단계, 그로잉하고 있는 단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타는 개인의 차량 관점에서 이제 리테일 관점에서 봤을 때 전기차 EV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새 차가 팔리는 기준 대비 2020년 현재 한 2.7%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게 한 2025년이 되면 10% 정도 마켓 쉐어를 차지할 것 같고 2040년 정도 되면은 약 60%가 좀 안 되는 58% 정도로 블룸버그가 예상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 2.7%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어느 정도의 차량을 판매하면 2.7% 정도의 마켓 쉐어를 가지게 되는 거냐? 이게 한 170만 대 정도 전 세계에서 판매를 하면 2.7%가 되는데 이제 테슬라 주주님들이 많으시니까 테슬라가 올해 50만 대 딜리버리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한 30% 정도를 테슬라가 리드하는 거니까 테슬라가 이제 얼마나 압도적으로 이 섹터를 리드하고 성장시키고 있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에 못지않게 현대 기아차 그리고 GM, 포드가 이제 그 다음으로 많은 시장 점유율과 모델들을 내놓고 있고요. 크게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입니다만은 아직은 굉장히 좀 작은 아직 이제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하면 사실 중국 얘기를 조금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도 물론 오늘 뭐 중국 얘기를 하는 날은 아닙니다만은 궁금한 거는 이 중국 차가 이게 미국에서 판매할 수 있는 건지 그래서 미국 시장에 중국 차가 판매되고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좀 궁금해요. 네, 미국에도 중국 전기차 관련된 주주분들이 많으셔서 많은 궁금증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 사실 이제 테크 관점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부분은 중국 외 기업이 중국에 발전하는 그 큰 파일을 가진 중국 시장에 진입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고 거기서 성장을 유지하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중국에서 성장한 중국의 리더 기업들이 중국 외 시장, 특히 미국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진입하고 사업을 유지하는 것도 사실은 전례가 없는 케이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예외가 틱톡이 아마 될 것 같고요. 다른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경우에도 아직 미국 마켓에 진입한 사례가 없어서 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중국 시장은 미국 시장보다 더욱더 성장세가 가파르고 특히 한 2023년까지 포캐스팅 해봤을 때 가장 큰 마켓으로 보여지지만 이제 미국 마켓이랑은 좀 별도의 마켓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무역뿐만 아니라 미중 테크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자동차 산업에는 당연히 지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국 차가 미국에서 판매되는 거는 이제 특별히 기대할 수 없다는 데 동의를 하고 오히려 중국 차에 뭐 유럽에는 좀 더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니오가 얼마 전에 유럽에서 배터리 서브스크립션 모델 론칭한다고 했을 때 이제 기존과는 전혀 다른 차량과 배터리의 판매 전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일즈 스트래지가 실제로 어떻게 먹히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마켓의 많은 투자자들과 관계자들이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요. 테슬라가 중국 공장, 상하이 공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테슬라가 어떻게 될 건지, 왜냐면 중국에 진출했다가 지금 다 지금 쫓겨나고 있는데, 뭐 테슬라는 뭐 계속 할 거냐, 뭐 이런 궁금함이 좀 있어요. 우리 유니스는 어떻게 보시나요? 테슬라 상하이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자체 굉장히 임프레시브한 수준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건축 단계에서부터 많은 투자자들과 마켓 관계자들이 큰 기대를 하고 있고 매번 중국 딜리버리 손꼽아 기다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테슬라 주주 중에 한 명으로서 늘 응원하면서 딜리버리 숫자 보고 있습니다. 봐야 되겠지만 뭐 테슬라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시 미국 얘기로 돌아와서 미국에 실제로 이제 아까 이제 점유율이 2.5% 정도 올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 2.7%죠. 7%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유니스 보실 때 미국 판매 현장에서 봤을 때 개인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판매 현장에서 봤을 때 이게 생태계와 관련돼 있으니까 전기차에 대한 관심 상황 이런 거는 어떻게 될까요? 딜러들과 잘 협력해서 전기차를 이제 판매해야 되는 그런 미션이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좀 새로운 숙제인 것이 기존 딜러십들은 이제 내연기관 ICE라고 인터널 컨버션 엔진 차를 중심으로 판매를 하고 이제 신차를 판매하고 그 고객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서비스, 메인터넌스 이런 것들을 제공하면서 부가적인 수입을 창출하고 그 차를 되사서 중고차로 팔고 다시 새로운 신차를 팔고 이런 이제 고객 라이프 사이클을 매니지하는 그런 비즈니스입니다. 이제 이게 내연기관 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이 사이클이 완전히 좀 바뀌게 되는데요. 일단 딜러들은 전기차에 대해서 새로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인터널 엔진이 없어지게 연소 엔진이 없어지게 되면서 서비스와 메인터넌스 부분의 수입이 상당 부분 줄어들고 고객이 그렇게 자주 딜러십을 찾아오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딜러 관점에서는 이런 전기차를 충전하고 팔고 수리하고 하는 많은 이제 인프라 관점에서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현대 기아차처럼 이제 아이오닉 브랜드 출시한다고 하면 이제 브랜드 자체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고요. 관련해서 얼마 전에 좀 흥미로운 케이스가 GM 관련해서 흥미로운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거 소개해드리면 GM의 럭셔리 브랜드가 캐딜락이잖아요. 이제 GM은 이 캐딜락을 통해서 전기차를 굉장히 좀 강하게 밀어보려고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고 2022년에 릴이라고 하는 전기차를 출시하는 걸로 목표를 잡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딜러십과 함께 판매 협력 관계를 인프라를 구축하고 딜러들을 교육시키고 새로운 이제 고객 비즈니스 모델을 짜야 하는 그런 숙제가 있어서 딜러십에 설베이를 한 거죠. 그러면 앞으로 이런 투자를 더 해서 공부를 더 해서 전기차를 판매할 예정인데 저희와 동참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20%의 캐딜락 딜러들이 하지 않겠다라는 노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캐딜락이 전기차 비즈니스로 갈 때 캐딜락 딜러들은 캐딜락과 함께 하지 않겠다라는 결정을 내린 거고요. 나머지 80%도
고려하겠다는 것이지 예스라고 대답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딜러들을 온보딩 함께 이제 협력 관계를 만드는 게 얼마나 큰 숙제인지 알 수가 있고요. 딜러십을 만약 파기하게 되면 GM이 보통 한 3억에서 5억 정도의 위로금을 주고 딜러 관계를 청산하는 협력 관계를 청산하는 절차를 따르게 되고 만일 딜러가 GM과 함께 캐딜락 전기차 비즈니스를 하겠다고 하면 역시 이제 최소한 2억 정도를 들여서 충전기와 정비 설비를 갖추고 교육을 받고 하는 그런 이제 투자 협력 관계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걸 GM 캐딜락을 통해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질문은 지금 사실 이 캐딜락 건이 현재 미국의 고민, 미국 딜러샵의 고민을 대변한다라고 봐도 될까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말씀드렸듯이 직접 판매 채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고민을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 상황의 단점은 테슬라가 직접적으로 세일즈 관련된 비용을 다 떠안아야 되고, 근데 신생 업체로서 좀 한계가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비스 같은 부분도 다른 업체들의 딜러십은 딜러가 먼저 책임지고 해주는 상황인데 반해서 테슬라 같은 경우 직접 해야 되니까 이제 좀 오퍼레이션상 좀 버든이 많이 있는 모델이죠. 그러나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이노베이션을 추구하고 계속 이렇게 전진하는 관점에서는 테슬라가 이제 조금 먼저 앞서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다른 이제 기존 OEM들 입장에서는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는 파트너들이 이런 일을 해줘서 굉장히 협력 관계 굉장히 큰 도움을 받고 있는 반면에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을 앞두고 그들과 함께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 그런 이제 다른 숙제가 하나 더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기아를 말씀을 하셔서 아이오닉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 기아에서 브랜드로도 이제 공식적인 브랜드로 이제 전기차 브랜드, 친환경 브랜드로 하면서 브랜드뿐만 아니라 시장에 이제 내보내야 되는데 이 지금 GM의 이런 케이스가 현대기아에도 당연히 오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하게 되거든요. 현대기아의 아이오닉은 새로운 브랜드인데다가 아직 시장에서 더 인지가 안 된. 거기다 지금 딜러샵도 현대기아의 딜러샵들이 사실 이렇게 강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어서 고민은 오히려 현대기아의 지금 이 사건이 현대기아에 굉장히 큰 고민을 안겨주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제가 현대기아의 현재 상황이나 내지는 아이오닉 브랜드 론치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만 일반적인 인더스트리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새로운 브랜드 론치,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브랜드를 론치하면 그만큼 이제 마케팅 비용이 추가되지 않습니까? 딜러십을 새로운 샵을 연다거나 내지는 뭐 간판을 새로 단다거나 로고를 추가하고 이제 딜러들이 교육시키고 그런 마케팅 관점에 이제 새로운 일들도 생겨나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캐딜락 딜러들이 제기한 문제들, 인프라를 깔고 전기차 관련된 학습을 해야 되고 새로운 고객 라이프 사이클에 적응해야 되는 이제 그런 숙제도 여전히 안게 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예상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딜러샵 얘기를 했지만 중고차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팬데믹이 중고차 붐을 일으켰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 리테일 비즈니스의 디지털 전환, 즉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났다. 왜냐하면 비대면이니까, 비대면으로 원하니까 이런 관측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이제 경제적인 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졌죠. 경제가 락다운되고 앞으로 불황이 찾아오지 않을까 불안하고 실업이 많이 발생을 하면서 앞으로 정말 내가 이걸 이제 카 페이먼트를 감당할 수 있을까? 이제 그 점에서 이제 그런 불황 때 주로 이제 중고차 비즈니스가 잘 되지 않습니까? 신차에 비해서 이제 그런 중고차 부분으로 좀 관심이 많이 쏠린 것도 사실이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감염 리스크, 대면하는 그 세일즈 채널에서 그거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쪽으로 언택트라고 하나요? 네, 그쪽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차량 판매 채널 쪽에서도 나타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거를 추구하는 칼바나라던가 룸, 쉬프트 이런 모델들이 굉장히 이제 시장에서 각광을 받게 됐고 그런 회사들이
성장할 수 있는 큰 2020년의 큰 기회가 됐습니다. 실제로 이제 팬데믹 때문에 많은 이제 가정들이 도심에서 교외로 이사를 하게 되고 카셔링 기피 현상, 이제 차량 수요가 살아나면서 그 수요를 신차보다는 중고차가 먼저 흡수하게 됐고 방금 말씀드린 경제적인 이유로 조금 더 탄력을 받아서 그 중고차를 구매할 때 이런 기존의 칼맥스라던가 딜러십보다는 한번 새로운 이 칼바나라던가 부름이라든가 쉬프트를 이용해서 그 올해 그 칼바나는 큰 성장을 보이게 됐고 부름이나 쉬프트는 올해 이제 실제로 IPO가 진행된 그런 업체들이죠. 실제로 카바나 주가도 보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뉴스 보실 때 일단 카바나 소개를 좀 해주시고요. 카바나가 왜 이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한국에서는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칼맥스를 온라인 모델로 바꾼 것이 카바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카바나가 직접 중고차를 사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패스트로가 아니고요. 이렇게 그냥 연결해주는 모델이 아니라 직접 카바나가 차를 사입해서 그 차를 다 검사를 하고 150개 이상의 포인트들을 검사를 하고 리컨디셔닝 굉장히 차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이제 그게 한 1,000불 정도 든다고 평균 한 대당 한 1,000불 정도의 금액이 든다고 해요. 해서 이제 이거를 완벽한 상태로 만들어서 온라인에 사진을 올려서 고객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이걸 검색을 하고 가격이라던가 할부, 그러니까 론이 필요하면 그것까지 승인을 해주면서 이제 고객이 그 차를 온라인에서 정하고 나면 픽업이나 딜리버리만 하면 금방 이 모든 온라인에서의 중고차 구매 프로세스가 끝날 수 있는 이제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선보였고요. 현재로 미국에서 한 27개 정도의 로케이션이 있고 9개의 서비스 로케이션, 이제 이 서비스 로케이션에서 차를 준비하고 이제 차를 준비해서 이제 그 27개 픽업 로케이션에 배달을 하거나 내지는 고객이 차량을 집에서 인도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 서비스 로케이션에서 바로 이제 차를 배달해주게 되는 것이고요. 본사는 아리조나 템페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그 카바나가 뭐 예를 들면 뭐 부름이나 쉬프트 이런 회사들이 경쟁도 있고 또 이제 뭐 오프라인 매장입니다만은 그래서 카맥스도 굉장히 큰 도미넌트한 위치잖아요. 그쪽에서는. 근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그 이 팬데믹 기간에 왜 카바나만 이렇게 잘 되냐?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일 먼저 이제 꼽으시는 부분이 카바나는 온라인 채널만을 가지고 있고 오프라인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픽업만 가능하기 때문에요. 실제로 오프라인 매장을 유지하고 그리고 직원들이 있거나 한 이런 굉장히 헤비한 그런 오퍼레이션 모델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최소한의 인원으로 최대한 많은 부분들을 이제 디지털화해서 그 부분에서 굉장히 비용 절감을 이뤄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카바나가 추구하는 이런 좋은 상품을 좋은 가격에 그리고 굉장히 플레전트한 굉장히 이제 좀 좋은 경험으로 고객에게 선사한다는 이게 지금 팬데믹과 맞물려서 굉장히 이제 굉장히 맞아 떨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러한 노력들이 고객의 시간을 단축해주고 프로세스가 간편화되고 시스템이 좋아지고 이 테크를 활용하고 이런 부분이 합쳐져서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카바나가 실제로 매출과 이익을 동시에 성장시키는 결과를 내서 경쟁사 대비 굉장히 높은 수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이 부분에서 결정적으로 이제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유니스가 이 카바나가 지금 뭐 주식 관점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 혁신으로서도 이게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회사다라고 강조를 해주셨고요.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실제로 이 카바나를 눈여겨보고 있다는 거 우리 더밀크 구독자분들에게 오늘 말씀해 주신 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전기차를 여쭤보려고 처음에 물어봤는데 카바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 유니스 덕에 우리 독자 여러분들께 카바나를 소개하게 돼서 너무 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그리고 인사이트 있는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다음에 한 번 더 한 번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모셔서 우리 모빌리티 얘기를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 다른 주제도 소개시켜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짹짹과 친구들, 오늘은 모빌리티, 미디어,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여러분들 같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저의 또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여러분들께 다양한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안녕.